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의 S20 시리즈 중 막내인 S20와 현세대 아이폰 중 가장 가격이 저렴한 아이폰 11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스마트폰은 출시 시기에서 차이가 나고 가격도 출고가 기준으로 25만원가량 차이가 나지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구입하기에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크기 같은 경우 아이폰 11이 6.1인치, 갤럭시 S20가 6.2인치고 갤럭시 S20가 더 긴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 크기는 아이폰 11이 5.17인치, S20는 5.22인치입니다. 그러나 베젤의 차이 때문에 가로 길이가 아이폰이 6mm 정도 더 길어서 그립감은 S20가 더 좋습니다. 무게 역시 아이폰이 194g, S20는 163g으로 30g 차이가 나므로 가벼운 스마트폰을 좋아하신다면 S20가 더 좋을 것입니다. 화면은 크기 자체는 비슷하지만 갤럭시는 OLED, 아이폰은 LCD이며 이 차이가 화면 퀄리티 이외에 사용성과 수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폰의 화면은 LCD 중에는 매우 좋은 1400대 1가량의 대비를 보여주며 또 DCI 광색형도 지원합니다. 해상도가 1080p보다 낮기는 하지만 작은 글씨에서의 가독성을 제외하면 충분히 선명합니다. 또한 아이폰은 주변 광원에 3개 흰색을 맞추어주는 트루톤 기능이 있어서 조명이 노란 카페에서 종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화면을 보여줍니다. 반면 갤럭시 S20에 들어간 OLED는 거의 무한대 1의 대비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진한 검은색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HDR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로 또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데 60Hz보다 1초에 2배 더 많이 화면을 보여주어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이와 함께 반응 속도도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빠릿빠릿합니다. LCD와 OLED는 화면 퀄리티도 차이가 나지만 수명 차이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2-3년 이상 오래 쓰실 것이면 OLED보다 LCD가 유리합니다. OLED는 화면을 쓰면서 특히 파란색 소자의 열화가 되어 밝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면의 색이 변하고 화면의 전력 효율도 떨어집니다. 물론 OLED의 계속적인 발전과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버닝 현상이 이전처럼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LCD가 OLED보다 수명이 훨씬 길기 때문에 휴대폰을 3년 이상 길게 쓰실 분들에게는 아이폰 11 프로보다도 아이폰 11이 더 좋습니다. OLED와 LCD의 화면 방식의 차이는 배터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LCD의 경우 화면에 흰색을 표시하든 검은색을 표시하든 전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OLED의 경우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을 표시할 때의 전력 소모가 매우 적으며 반대로 흰색을 표시할 시의 전력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흰색이 많은 웹브라우징 테스트 시에는 LCD를 가진 아이폰이 좋은 전력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20는 작은 배터리 때문에 S20 플러스나 S20 울트라보다 120Hz의 타격이 더 큽니다. S20는 60Hz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600분 이상으로 상당히 괜찮으나 120Hz 고주사율 모드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507분가량으로 갤럭시 S10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이폰은 627분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전반적으로 흰색이 적고 색이 많은 영상 시청 시에는 웹브라우징과 반대로 갤럭시 S20가 20시간가량을, 아이폰 11이 15시간가량의 배터리 테스트로 갤럭시가 더 오래가는 편입니다. 갤럭시 S20와 아이폰 11은 모두 PD 충전을 통한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아이폰 11의 경우 아직도 5W짜리 충전기를 번들로 넣어줍니다. 갤럭시 S20보다 20만원 정도 싼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모든 다른 스마트폰들이 고속 충전기를 동봉해주는 걸 생각하면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카메라는 가격 차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휴대폰 모두 0.5배 줌의 초광각, 1배 줌 광각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은 2배 이상의 줌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줌 카메라의 해상력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갤럭시 S20는 줌 카메라의 해상력, 선명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아이폰의 2배 줌은 해상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크게 크롭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배경보다 대상에 집중하고 싶을 때, 멀리 있는 것을 찍을 때 3배 이상 줌을 하게 되면 갤럭시의 화질이 훨씬 좋기 때문에 평소 80mm 이상의 화각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면 갤럭시가 더 좋습니다. 카메라 색감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두 스마트폰의 프로세싱 차이입니다. 갤럭시는 하이라이트를 잘 보존해주지만 안부 디테일을 누르며 아이폰은 하이라이트 보존 능력은 떨어지지만 안부 디테일을 더 사실적으로 보존해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S20는 전작인 S10보다는 아이폰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먼저 밝기를 전작보다 조금 더 낮추어 표준에 조금 더 가깝게 찍습니다. 또한 이번 S20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부 표현을 많이 눌러 검은색을 더 어둡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싱의 단점으로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장점으로는 인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밝은 부분, 즉 하이라이트를 보존하는 면에서는 살짝 부족합니다. 반면 안부 표현은 갤럭시에서보다 안부를 덜 누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아이폰은 실내 화이트 밸런스가 가끔씩 초록색으로 틀어져서 색 틴트가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야간 사진을 보자면 도심과 같은 밝은 상황에서 S20는 안부를 누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밝은 간판과 조명의 밝기 유지에 뛰어나 더 예쁜 야경을 보여줍니다. 매우 어두운 상황으로 가면 S20는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높여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디테일을 표현합니다. 영상 퀄리티별에서 아이폰은 항상 그랬듯이 색감이 매우 뛰어나며 갤럭시 S20 역시 S10에 비하여 동영상 색감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색감에서 드러나는 약간의 차이는 갤럭시 S20가 밝기가 살짝 더 높고 색을 약간 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S20는 8K 촬영이 가능하고 8K 비디오의 해상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8K에서는 1.2배가량의 크롭이 들어가고 24p로 제한됩니다. 또한 컴퓨터에서 일반 프로그램으로 이를 편집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면에서 아이폰 11의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저해상도의 화면 덕분에 게이밍 시의 실성능은 상위 모델보다도 더 좋습니다. S20는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고 발열도 아이폰보다 전반적으로 적습니다. 이와 함께 120Hz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와 부드러움은 게이밍 시에 매우 좋습니다. 아직까지 배그와 같은 게임들은 120Hz를 지원하지 않지만 120Hz를 지원하는 리듬게임,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을 할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사는 큰 이유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즉 iOS와 안드로이드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OS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플 기기 간 연동성입니다. 먼저 에어드롭을 사용해 내 기기 간 그리고 타인의 애플 기기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기기에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아이클라우드에 백업한 내용을 모든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최대 5년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안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애플 에어팟 프로와 같은 주변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이폰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뺄 시에 음악 멈춤은 애플 기기에서는 지원하지만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 매우 출중한 음질을 가지고 있는 홈팟도 애플 기기 이외에서 쓰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안드로이드는 파워 유저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애플보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컨트롤을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멀티 윈도우와 팝업 화면으로 웹 브라우징을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멀티태스킹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플들을 백그라운드에 켜놓고 어플을 전환하면 어플들을 계속 재부팅해야 되는 아이폰과 달리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멀티태스킹에서도 안드로이드가 강점이 있습니다. 원노트, 지도 등의 어플을 백그라운드에 켜놓고 어플을 전환하면 어플들을 계속 재부팅하는 아이폰과 달리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드파티 어플을 통해서 제스처로 빠르게 휴대폰의 밝기를 조정하고 어플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등의 편의 기능이 많으며 큰 휴대폰을 써도 왼쪽 위에 있는 기능들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편합니다. 스피커벨에서는 아이폰 11은 고음역대 에너지가 많아서 살짝 쏘는 소리를 들려주지만 여전히 저음은 잘 나와서 풍성한 소리입니다. 반면에 S20는 저음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풍성한 소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고음의 밸런스가 더 낮고 조금 편안한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아이폰은 출고가가 100만원 정도로 갤럭시 S20보다 25만원 더 저렴합니다. 또한 LCD 스크린과 애플의 업데이트 정책 덕분에 휴대폰을 3년 이상 쓰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스피커의 토널 밸런스도 더 좋으며 카메라 색감이 더 현실적인 안부 표현을 보여줍니다. S20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며 120Hz 모드를 쓸 시에는 배터리 수명에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120Hz의 화면은 매우 부드럽고 빠릿빠릿하며 높은 해상도와 올레드의 높은 대비, HDR 지원 등의 장점이 많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2배 이상의 줌이 훨씬 화질이 좋으며 조금 더 인상적이고 밝은 부분에서의 디테일이 더 살아있습니다. 이런 두 스마트폰은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존스퀘어드였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